그러면 뜨거운 다리미를 갖고 와서 상처를 태웁니다. 수작해요. 감염을 중도로 생각했구나. 다음날 일어났을 때 환자가 다 죽어 있을 것 같다. 머리가 관통이 돼도 40%가 삽니다. 머리 관통이 도 살아?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총상 치료의 역사입니다. 드디어 총이 나왔습니다. 총. 인류사의 큰 변화를 일으킨 발명품이 제가 이제 엎드려 있는 동안 많이 봤는데 일단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알파벳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죠. 뭐 수메르의 점토판, 뭐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보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결국 문명이 됐겠어요? 이어지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어려운 문자가 알파벳처럼 간단한 형태의 문자로 변화하면 또 문명이 확 점프를 하고 그럼 문자가 제일 중요한가? 바퀴도 있죠. 바퀴가 있으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수레 다 쓰이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내가 허리나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끌고 가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외에도 많기는 한데 전쟁의 역사에서는 총입니다. 총이 진짜 레전드. 여기서부터는 유니크죠. 유니크. 총이란 무기의 중심이 되는 건 화약입니다. 근데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총기를 전쟁에서 활용하게 된 건 유럽이에요. 맞아. 동양은 대포 쪽으로 발전을 했고 여기는 총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개인화기 위주로 발전을 했는데 최초로 사용된 전쟁이 1346년의 크레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게 100년 전쟁 때예요.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총은 나오지도 않아. 그때 당시 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장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나 보네. 일단 15m밖에 안 날아가기도 하고 만들기가 어려워 아직은. 수제로 다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명중률도 떨어져요. 여기서 쏘면 안 맞아. 여기서 감독님 쏘면은 카메라 터지고 감독님 보고 있어 이렇게. 뭐예요? 그냥 칼 들고 와서 그냥 때리는 게 낫잖아. 화살 쏘거나. 이 당시에 근데 이 정도의 총도 대놓고 쏘면은 금속 갑옷을 뚫긴 뜸습니다. 어마어마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15세기 후반까지는 그냥 전황을 쓰였기 때문에 얘는 칼에 맞아왔어. 얘는 창에 찔렸어. 얘는 총 맞아왔어. 다 똑같아. 군의관이 똑같이 치료합니다. 끓이는 기름 갖고 와. 상처에 붓고. 총산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가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총이라는 무기는 냉병기랑은 아예 다르거든요. 칼이나 창 이런 걸 이제 냉병기라고 하거든요. 이건 활용 무기가 아니잖아. 근데 총은 이제 활용 무기인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납탄이 날라와요. 뚫고 들어와서 부셔져. 파편이. 이게 안에 박살이 나. 그러면 얘가 이물질 때문에 염증, 화농, 폐혈증까지 일으켜서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당시 의사들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똑같이 치료해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치료냐? 아까 제가 말했죠. 기름 붓거나.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기름이 없을 수 있잖아. 다행이다. 그러면 뜨거운 다리미를 갖고 와서 상처를 태웁니다. 수작해요. 아니면 이제 연고로 상처를 닦아내는데 연고가 이제 산화구리나 질산은이에요. 사실 이것도 칙하고 태우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더 이상 피 안 나게 지지는 거네. 총산 같은 경우에는 더 효과가 없지. 사실 안쪽에 주요 그 병변들이 있는 건데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돼. 그치.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1497년 독일 외과 의사가 이름이 되게 어려서 안 읽겠습니다. 이건 자막으로 할게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총상 치료책을 출판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총상은 중독이야. 에? 화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초석인데 이게 도구로 생각했거든. 그리고 총 맞은 걸 보면 이게 파편에서 터지니까 광경병에 물린 거랑 비슷해. 중독을 일으켰다. 이거는 중독이다. 그래서 치료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법을 주장하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치료법을 따라갑니다. 사혈? 독은 불로 태워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이 당시에는 이제 발열, 쇠약, 피부의 창백함, 뭐 구토, 정신혼란 이런 거 보면 중독의 증상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죽어가는 증상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총상 환자도 이렇게 보이니까 이건 중독인가 보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총이 점점 좋아지고 많이 만들어지니까 총상이 계속 많아지죠. 치료가 어려워 이거는. 맞으면 못 치료해. 환자한테는 단점이지만 쏘는 사람한테는 장점이지. 계속 써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들이 총상을 이제 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지오바니 다 비고라는 의사가 책을 씁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게 데이트를 쳐요. 그래서 뭐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로 출판이 돼서 유럽 전역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총상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 이건 기계적인 명분이다. 기계가 와서 날아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손상이죠. 그리고 뜨거운 총알과 화약으로 인한 화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독이 있다. 감염을 중도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도구로 만들었으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외상보다 훨씬 어렵고 우리가 고대 의사들보다 훨씬 고생하고 있다.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그치. 얼마나 날로 먹었냐. 우리는 진짜 힘들다. 그렇지만 갈렌의 가르침을 따르긴 해야 된다. 그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갈렌이 어떤 말을 했냐. 이 사람 해부만 한 게 아니거든요. 환자에게 동시에 두 가지 질환이 있으면 더 심한 것부터 치료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질환이 있죠. 기계적 병변, 화상, 중독. 이 중에 제일 심각한 건 뭐냐?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 올리브 오일을 끓여서 부어요. 아 뭐야? 그러면 씩 하면서 상처가 변화하는데 독일이 사라지는 걸로 생각했대. 독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 있잖아. 화상에 대해서 치료해야지. 지렁이를 갈아서 장미기름이랑 계란 노른자를 발라줘요. 사실 더 죽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살았을걸? 그렇지. 지렁이는 그 약간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새끼 너 내가 지렁이 잡아왔다. 근데 지렁이가 왜 그러냐면 지렁이가 비 올 때 나오잖아요. 얘가 뭔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자면 말랑말랑하고 막 물기가 아니, 있잖아. 뭐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다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누군가요? 기억을 하실 분도 계세요. 닥터 파레라는 사람인데 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람이 군의관이 되었을 때 24살이었어요. 도대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군의관이 되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환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 교육을 받아서 뭔 자격으로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아, 그럼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군대 가셨나 보네. 하지만 군대는 이 당시에는 뭐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어찌됐건 이 사람이 알고 있던 총상치료 원칙은 책에서 봤죠. 비고의 책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해. 환자들이 너무 아파하는 거야. 아프지. 기름 부으니까 막 아파해.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토리노 포위 공격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포위를 당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기름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군의관들끼리 이제 막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랑 소화제를 만들어서 연고를 발라줘요. 뭐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그리고 모든 군의관이 생각했대. 다음날 일어났을 때 환자가 다 죽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기름을 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일어났더니 더 안 아파하는 거야. 더 나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선배한테 말합니다. 그 선배가 뒤통수를 때려요. 무식한 놈아. 네가 뭘 한다고. 이게 갈렌 때부터 내려줘온 방법인데 네가 어떻게 이걸 의심을 하냐. 끓는 기름 붓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파레만 이제 자기가 관찰한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상하다. 이거 중독이 아니라 기계적 손상에 대해서 치료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알 조각을 잘 제거하고 화상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16세기 어때요? 더 보수적이지. 모집이 왜 이렇게 센 거야? 그래서 널리 퍼지진 못해. 하지만 이런 의견이 이제 책으로 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고의 책이 18세기까지도 이제 주류 의학으로 통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파레의 책을 보기도 해요. 이거 보니까 우리 기름 부을 게 아닌 것 같아. 딴 거 발라보자. 끓는 기름 말고 기념 기름 발라보고 장미 기름 발라보고 안 되는데 하여튼 끓는 기름보다 낫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하다가 썩으면 리스턴 박사님 오셔가지고 자르고. 절단술이 되면서 오히려 생존율은 훨씬 올라갑니다.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 팔다리 자르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나 가슴에 맞으면 자를 수가 없으니까 끓는 기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붓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총기가 이제 강선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19세기면. 회전하는구나. 회전을 하고 총알을 안에 딱 끼워가지고 꽉 끼게 만들면 얘가 안에서 휙 돌면서 나가잖아. 그럼 사정거리가 비약적으로 들고 지금 총처럼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면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뼈가 다 부서지고 개방성 골절이 생기고 그렇게니까 이제 절단술이 더 성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취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프 리스터라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서 소독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이제 그걸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생존율은 올라가 절단술이. 절단술이 완전 메인이 되는데 19세기에 이제 남북 전쟁이 터지죠 미국에서. 그때 이제 절단을 엄청나게 하는데 머리에 맞으면 머리는 절단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가 계속해서 이게 시도가 됩니다. 통계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논문이 엄청 많아요. 두피를 찍고 나갔다. 그럼 이거 스친 거니까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유럽에서는 소독술이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미국은 아직 그게 전례가 안 됐어. 그래서 감염 때문에 죽습니다. 2% 정도가 사망을 해요. 얼굴 머리에 맞았다? 79%가 사망해요. 시도할 수 있는 게 지혈밖에 없어. 지혈법이 그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무작정 태우는 게 아니고 묶거나 총알을 제거하고 누른다든지 이런 식의 치료가 발생을 해요. 목에 맞아도 많이 죽지만 이때 처음으로 기관절개술이 생깁니다. 숨 못 쉬어. 어떡해. 근데 내가 해부해봤더니 여기까지 숨이 이어지거든? 여기 째봐. 그랬더니 숨을 쉬는 거야. 코나 입으로 쉬지 않아도 된다 그때 알았구나. 그때 알았지. 기관절개술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폐색이 있는 경우에 시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21% 정도가 살았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았을 때. 대단한 거예요. 이물 제거랑 지혈밖에 안 해. 근데 21%가 살아요. 꽤나 치명적인 부위에 맞았으면 어마어마해.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총상을 환자를 본 적이 대한민국은 총상이 없어요. 그치. 이걸 보려면 미국을 봐야 됩니다. 미국은 전쟁 중이 아니죠. 근데 매년 수만 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얘네들이 갑이에요. 총상 치료는 제일 잘해. 그리고 또 뭐 전쟁 중은 아니지만 전투는 계속 하니까 미군 해군 화상병원이 화상은 세계 최고고 그럴 것 같아요. 얘네가 지침이 딱 있는데 오면은 일단 의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맥박을 확인하고 상처를 봐요. 어디가 다쳤구나. 그러면 이제 지혈을 하는데
이게 바이탈에 따라서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안 찍고 수술방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건 뭐 외상외과는 다 똑같죠. 그렇죠. 들어가면 이제 마취를 하면서 약물이랑 수력으로 혈압을 올리고 소독을 하고 총을 맞은 부위의 시야를 확보해서 총알을 제거해. 그다음에 혈관을 결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친 부위를 수박을 하고 여전히 이제 총상에 있어서는 어디를 맞았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들을 때 어때요? 그냥 해야 될 거 했죠. 예. 이것만 해도 생존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관통이 돼도 40%가 삽니다. 머리 관통이도 살아? 그리고 총기 관련 부상에서 19세기 총보다 지금이 훨씬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78% 정도의 사람이 살아납니다. 관통을 당했어도 전반적인 총상에서. 전반적인 총상에서 관통은 40%고. 그거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산다는 게 완벽한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쵸. 벌떡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생존하게 만든다는 생존을 하는 거니까. 거죠. 지금 이게 바이어스가 있는 게 총기의 발전도 사실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자동화기 같은 경우에는 총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총탄을 맞으면 그냥 신체 부위가 사라지거든요. 그 막 이게 보면 막 1분에 몇십 발, 몇백 발 나가는 게 팔리기도 하고 그렇더만요. 사실은 19세기에 이미 기관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에 너무 많은 사람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 시리즈는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종, 그다음에 독가스, PTSD 등등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쭉쭉 화상도 나오고 계속 쭉쭉쭉 나올 전쟁과 의학의 역사. 예정입니다. PTSD는 딱 베트남 전쟁 때 맞아요. 오늘 이렇게 시리즈 두 번째 거를 맞춰봤고요. 의학의 역사는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의학의 역사도 계속 나오는 과중에 이 시리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